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도와 정의 그리고 윤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월마통신 11호에서 정의란 자리타가 화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도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에 기준합니다. 공도라고 할 때 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이 법률의 기준에서 공도를 실행한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정의는요, 기회, 균등 및 분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어떻게 기회를 균등하게, 동등하게 제공하고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하죠. 균등하게, 동등하게 하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의란 강자의 논리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기여했으면 이만큼 가지고 저만큼 기여했으면 저만큼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는요, 그 사람이 출발부터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니,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 부모가 잘 살고 또 뭐 여건이 좋아가지고 이건 출발 스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치 않고 있고 또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건들이 막 달라지고 어떤 변수가 막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평면화해버려요. 평면화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그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는 것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둘째로 벤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주장합니다. 벤덤은요,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인간이란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선택하는 존재로, 이 지점도 명쾌하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선택하는 존재죠. 명쾌한 설명입니다. 쾌락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고통에 대한 혐오를 가지는 것이 인간의 보편성이기에 인간 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나눌 때 쾌락의 양을 극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쾌하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혐오하고.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이제 법의적 생각인데 인간 사회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무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이 많으면 막 마음껏 하는데 그러니까 자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쾌락의 양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벤덤의 정의론에는 소수자의 희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자가 희생의 미랄이 된다는 것으로서 참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정의라 하기에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어떤 문제성이냐? 최대 다수라는 공리를 위해 소수의 고통을 쾌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면 소수의 그 고통은 할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고통에 대해 혐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고통의 양을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말했잖아요.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에 대해서는 혐오한다고 할 때 이 고통에 대한 혐오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벤덤의 논리는 다수라는 강자의 이익을 우선하게, 여기 이제 다수를 강자라고 말할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강자가 되고 그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그런 사상이 되게 됐죠. 자, 이에 대해서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절차를 통해 정의를 찾도록 유도하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합니다.
절차적 정의죠. 정의가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절차를 통해서 정의를 찾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를 무지의 배일 정의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자기의 처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사결정자에게 결정권을 마음대로 주되 자기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도록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만일 세 사람이 케이크를 나눌 경우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겁니다. 케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나눠서 먹는데 어떤 애들도 뭐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죠. 근데 일단은 자기가 이걸 나누어서 자기 선택해야 돼. 몰라. 자기가 나눴는데 이제 1번, 2번, 3번을 정했으면 거기서 쪽지를 뽑았을 때 자기가 가장 크게 만들고 찌까는 게 2개 만들었는데 큰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지의 베일을 쓰도록 하는 것이죠. 롤스는요, 이러한 경우에 무지의 베일을 쓰도록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내가 가장 위험 부담이 클 경우 가장 작게 먹게 될 경우를 전제하여 그 위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나누어서 그게 먹을 수 그렇게 자기도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혹여 엄청난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모험을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닥치는 최소 수혜자일 상황을 선택지로 삼게 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 목적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롤스는요 이렇게 보죠. 인간은 이기적 욕심에 근거하여 선한 의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아까도 케이크에서 나눴는데 자기가 어떤 것을 나중에 선택할 줄 모르니까 나눌 때 아무래도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선택이 더 많은 양이 선택될 수 있도록 방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자신의 처지를 가장 불리한 사람과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절차적 사고이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도록 하는 정의론입니다. 자, 이 무지의 베일의 다른 표현으로 윤회의 인과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윤회의 인과. 자, 윤회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인과를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윤회하면서 어떤 인과를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변하여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윤회적 사고죠. 인과 윤회의 사고인데요. 일생만이 아니라 3세를 윤회하기 때문에 이 기세간을, 이 세상을 약자가 살 수 있는 국토로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윤회를 받을지 모르고 또 어떠한 인과보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을 약자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업에 대해서 서로 해독이 아니라 은혜로 갚게 되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결국 어떠한 윤회의 조건 속에서도 주고받는 인과를 상생선형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여 내가 성차별이 있는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사회가 남녀 차별이 없는 세상이면은 이런 데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요. 혹여 내가 무산자의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집 없는 고통에 힘겨워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요, 사회 구조가요, 그 가난함이 너무 가난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나름대로 공적인 그 제도가 있다면 그래도 아주 힘겹게 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교육 차별 등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견지할 때, 그런 사회를 구축해 놓을 때 나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고려할 때, 소수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기회균등 같은 분배의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윤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윤회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롤스가 그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듯이 우리는 윤회라는 이 과정은 우리도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회하기 때문에 더욱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이렇게 3세를 윤회하는 사람은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회보 제17호에서 시위와 이해를 분석하여 주는 정의의 법률이 득권, 권리를 얻는 거죠. 득권을 하면 어떠한 계급,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 주어야 잘 사는 것이요, 만일 정의의 법률이 실권을 하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이 정의의 법률이 없으면요, 남을 해로운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의가 실현되면 공익사회가 됩니다. 정의와 법의 관계에 있어서 법은 정의에 가장 가깝게 입법되고 치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득권해야지 실권하면 안 됩니다. 결국 소태산 대종사 말씀처럼 강자와 약자가 다 자리타로 화하게 하여 영원한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결국 정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26장의 말씀처럼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한 자기 강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도와 정의 그리고 윤회의 관계에서 공도와 정의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윤회하는 삶을 아는 사람은 이 사회가 공도사회가 되고 정의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 보훈과 정의 그리고 윤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